저희 후보에 대한 제기되는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의혹입니다. 사실이 증명된 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있고 소유주가 누구고 관계는 어떻고 검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견적이 나온다. 잘못된 부분을 포착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한 주간의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사이다 정치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리더피아 발행인 유승용입니다. 오늘 사이다 정치 4가지 정도 이슈인데 지금 가장 핫하고 뜨거운 이슈라서 이 가을이 왔지만 이 뜨거운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시원하게 시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릴지, 더욱이 오늘 또 남자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뭐 김성애 대변인도 남자 3명이었지만 예, 오늘 그 윤희석 대변인 오늘 혼자 계십니다.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뭐 명절이 이번에 좀 길었잖아요. 닷새 정도 돼서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정도 쉬었고 또 중간에 괜찮은 예능 방송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보고 뜻깊게 보냈습니다. 예능 방송 출연하신 거예요? 뭐 저랑 가까운 분이 가까운 분이? 출연을 하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안 보셨나 보네요. 후보자님 말씀하시는데 아니 뭐 아주 재밌더라고요. 후보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또 재밌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집사부일체. S 방송사 집사부일체. 그 아주 젊은 친구들하고 방송을 하시는데 뭐 랩도 막 하시고 뭐 요리도 하시고 너무 노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 꾸민 뭐 랩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요리 부분은 그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봤었어요. 이분이 사실 보면은 결혼을 늦게 하셔가지고 한 50 넘어서까지 총각으로 사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지방에 가셔서 그 검사 생활 하실 때 보면 혼자 관사에 계시고 하실 테니 아마 요리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대부분 여성들 반응이 좋았는데 그 계란말이를 그렇게 잘 부치기가 어렵대요. 남자들은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남자는 그냥 먹으니까 모르는데 만들어보는 분은 그걸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계란말이를 제일 잘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게 계란말이여서 아마 선택하셨고 뭐 다른 것도 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방송을 좀 뒤늦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혹시 랩은 뭐 조금 연습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신 거예요? 녹화 관련해서 그 연습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 대변인도 아실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잘 하신 거 살짝 연습하셨구나. 뭐 어느 정도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방송 이후로 지지도 조금 올라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지지도 뭐 측면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는데 잘 결정을 못 내리던 사람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 해서 좋게 보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 방송에 아마 이후 다른 대권 주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다 나온 이유 또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윤 후보님이 제일 유리한 것 같습니다. 먼저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이슈 첫 번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그 성남시장 시절에 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 뭐 특혜 논란이라는 표현도 쓰고 논란이 지금까지 너무 뉴스에 많이 나오고 다양한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지금 뭐 업데이트 계속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특검이나 뭐 국정조사 관련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상당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총공세를 펼치고 계신데 되게 표정이 좋으십니다. 아니요, 뭐 요 사안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사안은 기본적으로 좀 복잡하잖아요. 뭐 공공개발에 민간이 참여를 해서 우선주를 발행하고 보통주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좀 복잡한데 결국 이번 대선을 전체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대형 이슈가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 또 그 회사와 관련된 개인 몇 명에게 막대한 이익을 실현시켜 준 결과를 가져온 사업인데 이것을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어떠한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는 것으로 포장을 하여 뭔가가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공정한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상식적이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국민 감정을 건드린 그런 사건이라고 우선 규정을 짓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 비상식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시장 재직 시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나름의 그 성남 시민이나 그 국민들에게 어떤 그 소위 개발 이익이죠. 개발 이익을 조금 소위 공평하게 좀 한 수를 좀 공평하게 좀 쉐어하는 그런 어떤 가치로 이 사업을 공영 개발로 이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이제 그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 뭐 대장동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떤 조금 유명한 어떤 택지 개발이나 부동산 개발 부분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나온 거는 뭐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좀 어떤 부분이 좀 불공정하고 네. 또 비상식적으로 바라보시는 관점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5,500억에 달하는 금액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했다는 그 금액적인 부분이 계산이 틀렸다. 너무 과대하게 얘기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막대한 이익이 개인에게 흘러들어간 이 불공정성, 이익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5,500억 관련한 이재명 지사가 지난 3년 전 지방선거 때도 강조했던 5,503억에 해당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은 5,503억 원이에요. 을 회계적으로는 환수했다고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회수된 부분은 한 1,800억 정도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1,800억 원 정도가 아마 현금성 환수 부분이 될 겁니다. 아직 이게 또 성남시 그 금고로 안 들어간 상태라고는 해요. 어쨌든 1,800억 원 확실히 들어온 거는 맞다고 보고 그럼 나머지 한 3,700억 정도는 뭐냐? 이것은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 공단 같은 그 제1공단 공원 조성 비용에 뭐 예를 들어 2,700억, 뭐 터널 공사에 뭐 600억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기간 시설에 투자될 만한 부분을 이 사업자가 기부 찬합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가치 평가라. 가치 평가가 돼서 그것까지 해서 5,500억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그런 개발을 하다 보면 민간 사업자가 기부하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넣어서 성남 시민에게 5,500억을 갖다 줬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그 과대한 평가다. 한 3배 정도 부풀린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재명 지사가 더 세밀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분명히 지적할 바가 있다. 그냥 금액으로 퉁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걸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다 궁금해 하시는 이 막대한 이익, 불공정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 사업 구조를 보면 이익이 나는 1,800억 정도까지 날 때까지는 무조건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이익을 주게 돼 있게끔 처음에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00억을 2019년도에 배당을 우선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민간 사업자에게는 배당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익이 나는 거를 계속 하다 보니 이제 엄청난 금액이 가서 한 4천억 넘게가 이제 가게 됐단 말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얼마를 했길래 그만큼 나오느냐. 이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이나 또는 민간 개발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사업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떠안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죠. 기본적으로 사업 구조가 좀 복잡한 얘기가 되겠지만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할 때 주로 보통주를 많이 발행을 하고 우선주, 즉 권한이, 의결 권한이 적고 이익만 가져갈 수 있는 주 발행 숫자가 적고 이 얘기는 보통주 주주들이 본인들의 자본 투자로 인해서 사업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 부분 막아줄 수 있는 쿠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통주 발행 비율이 10%도 안 돼요. 상당히 적고 그 보통주의 14% 정도 갖고 있는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갔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구조 설계할 때부터
상당히 편향된 뭔가 이상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한다. 특혜 여지가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화천대유가 이제 이 사업 시행자로 결정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실제 100% 개인이 소유한 회사인데 그 소유한 사람의 어떤 인맥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누구냐를 이제 팔게 되면은 뭐 김만배라는 분이더라고요. 네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100% 지분인가요? 김만배 씨가? 100%입니다. 예, 화천대유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모 언론의 법조팀장으로 오래 재직하신 분이고 뭐 이런 또 이재명 지사하고의 개인적 인연.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법인인데 어떤 법인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 SK증권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SK증권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SK증권의 특정 금전 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개인들이 들어가서 소위 투자금을 신탁받아서 그렇죠.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그래서 개발 이익은 투자에. 이익은 결국 개인에게 갔다. 근데 그 개인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김만배라는 분하고 연관이 많은 분들이더라. 천화동인 1호부터 7호라고 하더라고요.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복잡한 거를 다시 얘기하다 보면 이재명 지사에게 이제 딱 걸리는 부분은 뭐냐. 자, 공정한 거냐 상식적인 거냐에 대한 답을 우선 해야 돼요. 자꾸 성남 시민에게 뭐 돌려줬다. 민간 이익이란 건 그런 거다. 그 계약서 상에 보면은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이제 꼭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화천대유가 이 사업을 맡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돌파가. 이미 국민들은 제가 뭐 어떤 여론조사도 봤는데 60% 정도는 이 사업은 굉장히 의혹이 많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밝히셔야 되고 자칫하면은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성남 시민에게 이 사업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줄 수도 있었는데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이익이 적게 시민에게 돌아갈 부분이 적어졌다면 시장으로서 배임의 혐의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대선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그동안 시장으로 있었던 그 기간 동안의 업적 관련해서 상당히 그 상세하게, 세밀하게,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저 후보님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을 어떤 하세요. 말씀을 좀 여쭈고 싶었습니다. 특정 후보가 연관된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다 이것은. 이게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대선의 연관을 갖고서는 어떤 게이트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전체적인 국가적인 문제다. 이게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부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검찰, 법무부, 공수처, 감사원 그리고 이를 총괄한 청와대에서 어떻게 사정 기능들이 작동되는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이재명 지사만 검경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몇 년 된 얘기고 아직도 이제 분야가 끝난 건 아니지만은 이 전체적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검찰만의 책임도 아니고 경찰만의 책임도 아닌 것이고 총체적으로 국가 전반적인 사정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 어떤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국의 소위 뭐 대장동도 소위 뭐랄까 투자 가치가 있을 법한 그런 이제 소위 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부동산 소위 이제 금싸라기 부동산 개발 부분에서는 뭐 비슷한 케이스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에서 좀 본질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말씀 설명해 주셨지만은 소위 이제 그 사업자 선정할 때 공영부 민간부 영역에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뭔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선정이 됐느냐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화천대유나 뭐 천화동인 이분들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계도 없고 모르는 분들이 하니 또 이분들은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고 이제 여기에 이제 소위 투자를 했을까? 요 부분은 사실 다른 사이트에서도 흔히 이제 나타나는 이슈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면 또 일반화된 이슈긴 한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뭐 합법적인 거 그래서 수사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합법이란 말 속에 상당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조국 장관도 제가 대변을 했나요?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예. 합법이란 말을 조국 전 장관도 많이 하면서 자신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덮으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 지사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합법, 비합법 여부를 따지는 영역을 넘어선 겁니다.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래서 합법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공무원이 실무를 하는 공무원이 할 얘기고요. 합법이라는 틀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입찰 공고를 내고 입찰 공고 자격에 맞는 뭔가를 만든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뭔가 결정권을 얻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그건 합법이에요. 그럼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합법을 넘어선 뭔가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김만배라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뭔가 더 그 안에 파야 되겠지만은 투자자들과의 관계가 뭔가 프라이빗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깨끗해 보이지 정황이잖아요. 않아요. 예, 정황이 있고 예. 또 이재명 지사가 그 이전에 앞서서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그 홍보를 했어요. 본인이 경기도지사 선거 나갈 때도.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5,503억 가지고 너무 크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서 이건 선거법 이슈는 아니게 됐지만은 본인이 그렇게 세게 자신의 업적으로 강하게 얘기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해명이 필요하다. 금액이 너무 커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는 부분, 투자한 부분, 투자라기보다는 리스크를 받은 부분, 공공개발이잖아요. 그 부분보다는 민간 사업자가 투여한 거에 비해서 받은 이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국민 감정을 말씀드렸고 정치인이라면 그 영역까지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개발공사가 생각보다 더 많은 또 그 투자 수익을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받아야 한다. 예, 받았어야 하는데 받았어야 한다. 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성남 시민에게 많은 금액이 돌아가서 자기가 잘한 거라고 당군 일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건 뭐 당군 일의 최대 최대 치적이라고 뭐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더 커질 수 있었잖아요. 이 치적이. 그런데 뭔가 민간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도 된 부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하기에는 어폐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다른 방송 이런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 성남의 뜰은 아직 존재하고 있는 법인이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아직 완료가 된 사업은 아니죠. 아니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위 이제 성남시에서 출연했겠죠. 성남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 있는 이 성남의 뜰에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뭐 매번 이렇게 현금을 막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배당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뭔가 보상을 받는 거지. 매번 어떤 그 현금성 뭔가 그런 자산을 주주라고 막 가져가거나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언론 보도를 이거 보면은 상당히 금액적인 부분으로 지금 말씀도 이게 너무 수익을 적게 받았다. 공영 개발인데 이거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떤 계약 내용을 보면요. 예. 말씀하신 50% 플러스 한 주는 우선주예요. 우선주로 그렇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우선주가 대부분 보면 꼭 그렇진 않지만 의결권 없이 배당을 많이 받게 돼 있는 주가 우선주예요. 그래서 우선주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시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뭐라고 계약이 돼 있냐면 1,800억 이 배당 날 때까지는 그 배당은 무조건 성남도시개발공사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수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부분은 절대로 1원도 늘어날 수가 없고 이쪽은 더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커질 겁니다. 애초에 계약이 민간에게 뭔가 더 수익이 많이 창출되게 돼 있는 그런 조금 1,800억이 안 됐다면 배당 금액이 그랬다면은 여기가 하나도 못 가져가게 되겠지만 그걸 넘어가면은 가져간다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공공 영역에 더 들어와야 될 수익이 시민들에게 더 가야 될 수익이 너무 적게 디자인된 그런 이제 사업이었다. 그래서 그런 그 계약이다. 디자인되는 과정에서 유동규라는 분이 이름이 나오고 경기개발공사인가요? 그 사장을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뭐 본부장을 했던 그분이 사업 설계를 할 때
그 내부의 반발이 이 부분 민간이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왜 이걸 하느냐는 반발을 뭐 누그러뜨렸다든지 무시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위 수사의 핵심은 사업자 선정의 어떤 그 적법한 어떤 절차나 합법성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위 민간 영역에서 이 천화동이 1호부터 7호죠. 아까 뭐 그 하천대유 뭐 일대주가 뭐 1인 주주네요. 어쨌든 이 분들하고의 어떤 그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그 관계성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제 핵심이겠네요. 보니까 이익이 민간이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혐의가 있거나 법적인 뭔가를 할 수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들이 또 사업을 할 수 있게 베네핏을 줘야 되니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또 그 전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그 부분은 어쨌든 뭐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대선 후보라고 뭐 검경이 또 검찰에서 뭐 봐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상대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인데. 네. 하여튼 요 사안 갖고 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 윤석열 후보 쪽에서 추석 전주만 해도 소위 그 고발 사주 의혹으로 그냥 그다음에 또 제보자와의 어떤 국정원장 관계 이 부분이 진짜 엄청나게 해제되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소위 프레임 정치 용어죠. 프레임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뭔가 또 물타기 아니냐 뭐 이런 또 이야기도 뭐 언론에서 질문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누가 했어요? 저희가 이 대장동 이 건에 관련해서 처음에 얘기한 게 아니고 애초 시작이 저희 쪽에서 처음에 한 거는 이제 장기표 후보가 처음에 이재명 지사 아들이 이 회사에 취업한 거 아니냐 의혹을 저희 지난 방송에 잠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건데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또 이게 상세한 정보가 언론으로 가서 이게 커졌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모르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다 뭐 정도 명락대전에 또 화제가 있었죠.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죠 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희 후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기되는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의혹입니다. 의혹. 그럴 것이다. 그래서 어떤 확정된 팩트, 사실이 증명된 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얘기되는 것들이 그냥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죠? 요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있고 그 소유주가 누구고 관계는 어떻고 이런 거 사실로 남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가 어떤지는 아직 밝혀진 건 없죠. 어쨌든 몇 가지 사실은 있어요. 뭐 인터뷰를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폭발력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조사 중인가요, 계속? 뭐 계속 조사가 되고 이제 조성은 씨 관련 뉴스만 나오니까 저희도 뭐 이게 뭔가 싶습니다. 너무 주목을 못 받으신 거 아니고 후보님께서? 저희가 주목받으면 안 되죠. 예능과 함께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장동 이 이슈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고 뭐 한간에서는 야당에서는 이거를 뭐 특검까지 가면 특검도 절차가 있다 보면 시간이 되게 길어지면 대선까지 본선까지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소위 또 논란도 있기도 하던데 이후에 좀 어떻게 이걸 좀 전망하십니까? 요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 당에서는 정치인 윤희석 씨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특검 또 국정조사는 뭐 당연히 그렇고요. 특검을 통해서 규명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검은 길어야 90일을 합니다. 60일 하다가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90일 안에 특검, 그러니까 특별검사, 그리고 특별검사보, 그리고 이제 5명 이내 검사가 차출이 되고 뭐 수사관이 30명 뭐 이내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밝혀내기에는 이 사건이 어려울 거예요. 자금으로는 추적하다 보면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검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이제 법조계에서 저는 얘기가 들었고요. 이거는 조금 더 세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낱낱이 다 밝히려면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님은 그 검사 출신이시고 또 큰 사람들 진짜 조사도 많이 했고 소위 이제 청와대 보일러하우스 조사도 많이 했고 뭐 검찰총장 출신이시고 그러면은 그 저희도 이제 기자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딱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사안이나 뭐 취재나 느낌 안에 느낌이 있는데
후보님은 아마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도직 여쭤보면은 요 사안이 실제로 이재명 후보와 진짜 뭔가 이 의혹이 실제로 어떤 팩트로 실제 뭐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걸로 답변을 대신할게요. 네. 어제 토론회에서 비슷한 질문이 있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견적이 나온다. 네네. 이런 표현을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른 예측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검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테니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을 포착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견적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있다라고 확신을 그렇죠. 근데 견적은 뭐 0원짜리도 있고 이제 100만원짜리도 있는데 뭐 알아서 해석하시면 되실 텐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검찰의 특수부 출신이시니까 주로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 검찰에 남아있는 특수부 검사들을 다 동원해서 이걸 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거나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모를까 이게 참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셨습니다. 제대로 한다는 것도 너무 탈탈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정권을 잡은 이후의 얘기니까 그건 뭐 먼 얘기입니다 아직. 어쨌든 견적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걸로 판단합니다. 판단한 걸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뭐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저는 이거는 뭐가 있어 보여요. 말씀드린 제가 이제 이쪽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다 보니 이런 내용을 좀 들여다봐서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 사업 구조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연구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파면 팔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실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빨리 조사 결과가 나와서 또 제대로 한번 또 승부를 좀 걸려보시면 또 한쪽이 더 안 좋아지면 또 재미없어지잖아요. 그걸 원하시는가요? 아니요.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분양받은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분양가를 내가 높게 냈다고 생각하실 거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 폭등하는 어떠한 원인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피해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좋아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